자, 부가세 신고납부 12월 6일 우리 15주차 마지막 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서울농산에 대한 가세표준을 산정을 하다가 잠깐 쉬었는데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갱신 전에 임대 기간인 2021년 12월 31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10월 31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곱하기 1개월치입니다. 그죠? 1개월치 더하기가 나와야 되고, 자, 두 번째, 자,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10만원입니다. 그죠? 자, 10만원 곱하기 1개월치 더하기, 자, 3번 간주임대료입니다. 간주임대료 그냥 는눈으로 할게요. 그냥 네, 이렇게. 자, 이거는 2021년 10월 31일 한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100만원이 될 거고요. 관리비가 10만원이 될 거고요. 자,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자, 곱하기 이자율이 2.1% 곱하기 임대일수가 10월달은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31일입니다. 31일. 나누기 365일입니다. 자, 하고 나면 1000만원 곱하기 0.021 곱하기 30일 나누기 365 하게 되면 17,835원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이거 한 달치만 따져봤을 때는 이거 보세요. 월세 100만원, 관리비 10만원, 간주임대료 17835원 맞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갱신된 걸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임대료입니다. 한 달 임대료가 150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2개월 치니까 300만원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는 15만원이네요. 곱하기 2개월치입니다. 그러면 30만원이 되겠네요. 관리비에 대한 가세표준. 자, 세 번째 간주 임대료입니다. 자, 보증금이 변했습니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자, 2000만원. 자, 곱하기 이자율 2.1% 곱하기 임대일수가 11월은 30일, 12월은 31일이니까 61일입니다. 61일 나누기 365일입니다. 자, 그럼 이 간주임대료가 얼마 계산되느냐? 2000만원 곱하기 0.021 곱하기 60일 나누기 365 하고 나면 7191원이 나옵니다. 자, 이 6개 값 있죠? 자, 이 6개 값을 다 더하고 나면 우리 가세 표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기 합정 가세 표준은 얼마냐? 100만원, 10만원, 17,835원, 300만원, 30만원, 7151원 하게 되면 448만 26원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요 위의 금액은 항상 그때그때 자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개는 이 전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전체를. 자, 그래서 강남마트를 클릭을 한다 하더라도 그 뭐냐 이 강남마트는 참 갱신이 없었군요. 네, 갱신이 없어서 요 자료와 요 자료가 일치하는데 서울농사는 이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갱신된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합계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강남마트랑 서울농산이랑 가세표준 합계 이 요건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17만 6,753원과 448만 8,026원을 더하게 되면 664원, 666만 4,779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 서식에 넣을 때 이러한 그 이론적인 배경을 알고 입력을 하게 되면 내가 입력을 하면서 틀렸는지 틀리지 않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자, 요거 저장하고 나가 볼까요? 자,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4월에서 6월 치고 나면 자, 1.2% 재계산하시겠습니까? 아니요로 해야지 그때 입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안 나오지? 이게 약정이구나. 10월, 12월 예 하면 됩니다. 재계산하지 않으면 그때의 이자율로. 근데 임대는 항상 그 뭐냐 동일한 결과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중에는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기간을 설정을 하고 하게 되면 자동으로 변경되는 이자율이 적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구성 명세서상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탭이 많이 있어요. 네, 이렇게 탭이 많이 있습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는요,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을 입력하는 부속 서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은요, 어떤 게 있냐 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우리가 공부한 거 있죠? 뭐 면세, 그리고 접대비, 그리고 토지와 관련된 거, 자, 그리고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인데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전산세무 2급부터 나와 있는 교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무엇인지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가 지금 666페이지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정도 가면 되나? 자, 매입세액이 여기 있네요. 자, 우리가 그때 요거 회계 1급에서는 요까지 공부를 하고 요거를 안 했어요. 요거. 자, 지금은 매입과 관련된 건데 요거 그 공통 사용제약 공급 시 과세 표준 안분 계산 요거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어떤 거냐면 개괄적인 느낌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요.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요게 요러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뭐 자산을 매입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자산은 가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함께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세 사업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어야 되고요. 면세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매입세액이 불공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요게 큰 논리입니다. 큰 논리. 자, 요것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신문사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신문사는요. 자, 첫 번째 신문을 발간합니다. 두 번째, 신문으로만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광고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발간하는 것은 면세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광고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가세 사업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영세율과 면세에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에서 자, 신문사가 사용할 자, 사옥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토지에서 10억 원을 지급하고 자, 부가가치 별도입니다. 10억 원을 지급하고 자, 건물을 건설하였습니다. 자, 이때 부담한 매입세 1억 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자, 1억 중에서 자, 신문을 발간하는 면세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여야 하고, 그리고 가세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가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대한 가세 표준을 우리가 안분 계산해야 되거든요. 자, 그게 이거입니다. 자, 지금은 매입 사례를 이야기한 거고, 이것을 반대로 신문사가 사옥을 팔았을 때는 이게 된다는 거죠. 자, 안분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당해 제하의 공고가액에다가 직전 가사 기간에 가세 공고가액을 총 공고가액으로 나눈 비율, 그러니까 가세 공급 비율이 되어있죠. 자, 만약 이번에는 그걸로 한번 기계장치를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 면세사업과 가세사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문제는 하게 된다면, 첫 번째, 면세사업과 관련된 가세표준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매출세액이 0입니다. 없는 거겠죠? 자, 두 번째, 가세사업과 관련된 가세표준은 당연히 매출세액이 0 이상으로 산출이 되겠다. 그죠? 자, 이 기계장치를 11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1100만원에 매각을, 10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될까요? 자, 여기에서 직전 가세 기간에 가세 공고가액은 6천만원이고, 직전 가세 기간에 면세 공고가액은 4천만원입니다. 자, 그래서 합계가 1억 원입니다. 합계가 1억 원입니다.
자, 산식에 한번 넣어볼까요? 자, 당해 제하의 공급가액이 1000만원이고요. 자, 곱하기 직전 가세기간의 가세 공급가액이 6천만원이고요. 나누기, 자, 총 공급가액은 1억원입니다. 60%인 거죠. 그러면 600만원이 됩니다. 자, 따라서 공급가액은 1000만원이고, 공급가액 중에서 가세 공급가액은 600만원이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60만원입니다. 연세 공급가액은 400만원입니다. 부가세 넣겠죠. 그래서 공급 대가는 106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제하를 공급할 때 가세표준 안분 계산이라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면세사업은 매출세액도 없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라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산식만 이용한다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안분 계산을 생략을 하고 전부를 가세표준으로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직전 가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면세 비율이 없다고 해서 그냥 전부 가세표준으로 하자, 실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이라도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 공급 단위별로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공급가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안분 계산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이게 되면 이것을 안분 계산은 생략하고, 자, 전부 다 가세 표준으로 하라 라는 규정입니다. 세 번째로, 제하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가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가세기간이 없는 경우입니다. 직전 가세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산식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안분 계산을 생략을 합니다. 자, 나중에 요거는 또 정산하는 개념들이 또 있습니다. 아셨죠? 이게 가세 면세 사업의 공통 사용 제한 공급 시 가세 표준 안분 계산입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매입할 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및 정산입니다. 자, 가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받은 제하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가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매입세액을 공제를 하고요.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요 위에서 먼저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이 가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사용한 실제 기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서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을 계산한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이 가세 표준을 잡을 때 있잖아요. 이것도 실제로 기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산식이 필요 없고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자, 하지만 실제 기속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산식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식을 정리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공통 사용 제하를 공급할 때의 가세 표준, 그냥 공통 사용 제하 가세 표준 안분 계산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이거는 공통 사용 제하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사용 제한은 어떻게 산식이 있었나요? 자, 해당 제하의 공급가액 곱하기 직전 가세 기간의 가세 공급가액입니다. 이거를 뭘로 나눴나요? 직전 가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으로 나눈 겁니다. 이 총 공급가액이라고 하면 가세 면세 합한 금액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죠? 그리고 자, 이렇게 산식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요. 해당자의 총 공급가액을 직전 가세 공급가액입니다. 이게 가세를 하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 가세가 되어야 하는 가세 표준 안분 계산이 된 거예요. 네, 매출세액이 계산되는 거죠. 요 가세 표준에다가 10%를 곱하게 되면 자, 그리고 공통 사용 제한을 매입했을 때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매입세 불공제 금액이 앞에 나옵니다. 네, 요거는 자, 불공제 금액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공통 매입세에 곱하기 자, 해당 가세 기간에 자, 연세 공급가액 총 공급가액 자, 가세 표준의 안분 계산은요. 직전기를 씁니다. 직전기 이렇게 직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공통 사용제야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은요. 해당 가세 기간 걸 사용을 합니다. 요게 틀립니다. 네, 요게 틀려요. 그리고 요거는 면세를 사용합니다. 면세 비율. 자, 가세 공급가액이 분자 있는 거는 가세를 하겠다라는 거고 면세로 분자 있는 거는 불공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실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납부를 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되는데 불공제 해준 거나 그러면 돈을 뜯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가세 공급가액을 잡는 거는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거니까 둘 다 경제적 실질이 국가에다가 납부하게 되는 꼴이 돼버립니다. 자, 요렇게 안분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매입세액은요, 안분 계산을 하고 나서 이렇게 정산을 해 줍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이 공급가액 기준 날짜가 있거든요. 요걸로 구분을 해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1기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자, 예정 신고시. 두 번째, 확정 신고시. 이렇게 되죠. 자, 이때에 가세 공급가액이 있을 거고, 면세 공급가액이 있을 겁니다. 확정 신고 기간에도 가세 공급가액이 있고 면세 공급가액이 있을 겁니다. 예정 신고 때는 이 비율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면세 비율이 뭐 30%였다. 그런데 확정 신고 때는 면세 비율이 40%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확정 신고 때는 예정 신고 공급 가액을 포함하여 면세 비율을 산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한 칸이 더 있어야 되겠군요. 한 줄이 더. 자, 예정, 합정, 합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가세 공급가액이고 면세 공급가액입니다. 자, 가세 공급가액이 보자. 한 뭐 700만 원이었고, 자,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면세 비율이 30%였습니다. 그리고 확정 기간에 가세 공급가액이 뭐 이렇게 600만 원이었고, 면세 공급가액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자, 면세 비율이 40%로 증가했습니다. 합계 가세 공급가액 합계는 1,3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면세 비율이 어떻게 됐나요? 자, 35%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확정 때에 이 비율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예정 때 요 30%로 우선 받고요. 그리고 35%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를 들어서 자, 공통 매입세액이 100만 원인 기계장치를 자, 구입을 했고요. 이게 한 2월 5일 날에 했다고 합시다. 2월 4일 날에 구입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자, 1기 예정 신고 때에 매입세액 공제액은 어떻게 되냐면 자, 불공제액을 먼저 찾아야 되겠다. 그죠? 불공제액은 100만원. 자, 공통 매입세액 100만원. 자, 곱하기 면세 비율입니다. 자, 30%다. 그죠? 또 이런 현상이 발생됐네. 자, 30%면 30만원을 매입세 불공제가 되고, 매입세액 공제액은 자, 100만원 공통 매입세액에서 30만원을 빼고 70만원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두 번째. 자, 1기 확정 신고 때 매입세 공제 정산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산을 합니다. 자, 어떻게 정산을 하냐 하면 자, 첫 번째 불공제액을 먼저 잡습니다. 자, 100만원 곱하기 자, 지금 정산되면서 1기 가세 기간에 면세 비율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35%로. 그러면 35만원이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추징이나 또는 공제받는 금액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35만원 불공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30만원 불공제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만원 추가적으로 불공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았죠? 이게 정산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안분 계산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안분 계산을 생략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통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좀 전에 가세표준 안분 계산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안분 계산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모두 가세되는 가세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불리할 경우에는 그냥 다 불리하게, 유리한 경우에는 전부 다 유리하게, 세법이 서로 상반되게 일관성이 있게 규칙을 잡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생략을 하고 전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느냐. 그 첫 번째가 면세 공가액이 5%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면세 비율이 5% 미만일 때에는 전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서 규정으로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하여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좀 전 가세표준에 대한 안분 계산을 할 때 공급가액이 5천만원이 안 되게 되면 안분 계산은 생략되지만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하여야 된다는 말로 똑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세액이기 때문에 공급가액으로 한다면 5천만원이 되는 것이니까요. 자, 동일한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해당 가세기간 중에 공통 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좀 전에 가세표준의 안분 계산에서는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때, 이때는 안분 계산을 생략한다고 했다. 그죠? 여기서 다른 게 가세표준 안분 계산일 때는요, 공급 단위별로 50만원 미만인데요. 이 안분 계산에서는요, 합계액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차이점입니다. 세 번째,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공통사용제한을 공급받은 가세기간 중에 그 제한을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자, 좀 전에 가세표준 안분 계산에서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서 직전 가세기간이 없을 때는 안분 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가세표준을 잡는 거잖아요.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가세표준도 전액 잡고 가세표준을 계산할 때도 안분 계산하지 말고 전액 가세되는 매출세액으로 잡고 공통 매입세액도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라는 겁니다. 전부 다 안분 계산하지 말고 전부 다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고, 그리고 전부 다 가세되는 가세표준으로 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가세표준도 안분 계산하지 않는데 공통 매입세액도 안분 계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따라서 논리적인 순환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서식에 보게 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건데요. 자, 겸용사업자. 이 겸용사업자라는 것은 가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를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부터는 시간이 좀 길 것 같으니까 보강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기로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요거 한번 봅시다. 자, 15주차 출석까지는 요 문제고요. 자, 이번 주 10일까지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리포트는 12월 20일까지입니다. 요거 절대로 누락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보강 수업 때
그때 만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